자, 그렇다면요. 과연 어제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 특수부가 뭐 전격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미리 좀 꼼꼼히 다 준비를 해서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것이 혹시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가 된 것인가? 법무부에 보고가 된 것인가? 또 여당에는 미리 알려준 것인가? 아니면 정말 윤석열 총장의 전격적인 개인적인 판단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오갔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굉장히 윤석열 총장의 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살아있는 권력 어디까지 캘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변한봉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미리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힌트를 줬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기사에서는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당황하고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오네요. 법무부에는 분명히 예. 보고를 안 한 것 같고 청와대에 있어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솔직히 좀 퀘스천입니다. 예. 정말 보고를 안 했고 뭐 대통령이 가장 신임했던 검찰총장이었는데 정권에 가장 부담을 수 있는 수사를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 예. 요거는 이제 사실 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과연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에 주안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후보자 딸의 장학금이라든가 입학 과정이라든가 운동학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거의 수사에 버금갈 정도로 취재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관계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가장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좀 들여다보이는 분이 사모펀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약간 어려운 면도 있기도 하고 정말 수사가 아니면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사모펀드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치고 들어가고 얼마나 제대로 면밀히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청와대 사전을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아마 나중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현근택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 검찰이 이렇게 중요한 수사를 할 때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무부는 그렇죠. 그것을 청와대에다가 또 얘기를 그렇죠.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사실 미리 좀 알고 있는데 이번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잠시 뒤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 우리도 몰랐다라는 반응이 주입니다. 안 알려줬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여당에는 알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어찌 보면 보고 체계가 검찰에서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이제 인사청문회 팀이 어쨌든 법무부에서 나와 있거든요. 예. 인사준비팀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 알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후보자 측에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게 현재까지는 이제 언론의 주요 보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청와대에 그럼 알렸겠느냐 말았겠느냐 그 부분인데 아마 법무부 통해서 알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직접 알렸는가 이 부분인데 과거에 보면 대부분 이제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법무비서관들이 이제 검찰 현역에 있다든가 아니면 퇴직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는 형식이 돼서 어찌 보면 직접 보고 체계를 거칠 수도 있지만 뭐 사적으로든 이렇게 알리는 식이 됐겠지만 지금 민정수석은 일단 검찰 출신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거 같은 방식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를 통해서도 알리지 않을 뭐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알릴 가능성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뭐 청와대에 알리고서 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가운데 어떤 신문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이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한 언론도 있었어요. 네 분의 예. 그 비서관이 있는데 민주석 밑에 박형철 비서관이 사실은 검찰에서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이제 김현장이 있다가 갔기 때문에 바로 뭐 현역이라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밀도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래도 검찰에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뭐 최근에 바로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왜냐하면 대부분 가까워지려면 그분이 뭐 임명을 했다든가 아니면 승진에 영향을 줬다는 게 이런 게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다. 이제 저도 뭐 팩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제 청와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통상 보면 이렇게 커다란 문제는 서로 공유하거나 또 의견을 구하면서 그 결정을 했을 텐데. 통상의 경우에는 근데 이번 건은 제가 보건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권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가까스로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합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거처럼 내지는 공유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다만 그러면은 전혀 몰랐었냐. 앞서 얘기했듯이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아니면 바로 직전에 청와대에 예를 들면 통보 형태로다가 알려줄 개연성이 법무부를 있다. 통해서? 네. 예, 알려줄 개연성이 있다. 예. 뭐 아까 얘기하는 박균철 비서관이 누구한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한다라는 통보성이지 그게 예를 들면 의견을 구하거나 뭐 할까 말까요? 뭐 예. 이런 차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별 그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각쪽에서 주장하는 게 과연 알았느냐 몰랐냐. 그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례로 보면 몰랐다라는 그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 교감을 갖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예. 변은봉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 의원님이나 현 변호사님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정부에서는 사실 민정수석이라든가 법무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뭐 일종의 뭐 관행 예. 내지는 그런 좀 구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 임명하지 않겠다. 그런 관행을 끊겠다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언로가 단절되는 대신에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철학을 많이 공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직접 소통을 하실 만한 채널이 있는 상황이지 어떤 과거처럼 비서관이라든가 수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통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청와대에 어떤 의사를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면은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사전에 교감 없이 그 직접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직속 상급 기관인 법무부 또 청와대에 대해서 전혀 언질 없이 이런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배경, 윤석열 총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정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마음껏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라라고 임명장을 줄 때 했던 얘기를 실천하는 것인지 본인의 말을 실천하는 것인지 자고우면하지 않고 검찰 공권력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속내가 있는 것인지 뭐 일부에서는 이 조국 후보자가 정책 발표를 했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굉장히 격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것이 이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형은택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의 속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을 임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하는 게 1차 목표였고요. 예. 물론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도 있습니다만 아마 박상기 장관 하에서의 어떤 검찰 개혁보다는 조국 예. 수석을 임명한 가장 큰 이유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핵심적으로는 뭐 공수처 검경수사권 얘기하지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의 힘을 좀 빼겠다는 거거든요. 검찰의 권한을 좀 예. 내려놓겠다라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검찰 내에서 어느 정도 반발 기류가 있었던 걸로 보고요. 예.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왔을 때는 당연히 이걸 좀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예. 저는 그런 기류가 아마 검찰 내에서도 근데 마침 어찌 보면 이제 언론에서 많은 뭐 야당을 비롯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청문회 전에 수사를 시작한 거. 물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지나면 못하기 때문에 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반발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예.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그런 전격 압수수색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자기 조직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이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영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청와대에 더욱더 보고를 했겠죠. 예. 그리고 이게요, 저는 청와대에 분명히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전국에 3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예. 이거 기획만 하는데도 며칠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 영장 받는 과정에서 뭐 법원도 이제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아주 상세하게 뭐날 못이 뭐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은 보고를 안 되더라도 왜 검찰총장 정도면 비서실장이나 대통령께 이거는 보고하고 해야 될 상황이고 거기서 어떤 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았다는 정도의 얘기는 듣고서 시작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검찰의 그런 입장을 자기네들이 뭐 하는 그런 변명보다는 수사를 해서 빨리 의혹을 해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명분을 더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저런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찰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평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 쪽에서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출근하다가 이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차를 돌려서 5시간 뒤에 오후 2시쯤에 나타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또 이 검찰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네,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늦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와는 최근에 뭐 의혹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힌다고 하셨는데 네,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근데 다른 조간신문은 없고 이 동아일보에서만 얘기가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5시간 뒤에 나타난 것은 뭐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만 출근하다가 차를 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전 9시경에 이 자택을 나선 조 후보자는 출근길에 친인척들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사실을 전해 듣고 행선지를 바꿔 모처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나서 오후 2시가 넘어서 이 사무실 로비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누구를 만나서 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조 후보자가 직접 지금 말한 것처럼 몸살기가 있어서 조금 늦게 출근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영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책회의 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조 후보자 말대로 몸살기가 있어서 조금 늦게 나온 겁니까? 일단 차량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가 항상 몰고 나와갖고 오른손에 텀블러 들고 나와서 하는 게 평소의 모습인데 예. 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2시에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대책회의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8시 반부터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에서 계속 출근하는 걸 기다리는 상황들이 쫙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자기는 이제 보고를 못 받은 상황. 그리고 뭐 한마디의 어떤 언급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과연 이것이 뭐 이 당의 어떤 그런 입장인지 등등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나오고 정리하고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맞습니다만은 뭐 몸살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즉답을 피하는 부분은 좀 보기는 별로 안 좋네요. 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 9시에 출근하던 조 후보자가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오후 2시에 나타나면서 그 사이에 많은 언론들은 혹시 조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오후 2시에 사퇴 회견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끝까지 청문회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가빈님, 뭔가 이 비는 5시간 동안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피로가 쌓여서 조 후보자가 컨디션도 좋지 않고 몸살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컨디션은 좋지 않겠죠. 여러 가지. 근데 뭐 밤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조 후보자가 좀 늦게 온 것은 저희가 뭐 통상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부분에 관련된 상황을 좀 정리하고자 했던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 법무부에 파견 나온 그 인사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근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목적 어떤 구상 내지는 대응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조 후보자는 방금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청문회까지 일정까지는 본인이 좀 돌파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자기의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한번 지켜보는 그런 과정을 갖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하기 전과 압수수색을 한 이후는 조 후보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후보자가, 물론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의혹은 없습니다만은 후보자가 자칫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후보자가 느끼는 압박감 훨씬 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가운데 일부에서 많이 어제 예측했던 혹시 사퇴라는 카드도 혹시 어제 후보자가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퇴는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아닌 걸로 예. 보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5시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론 몸도 안 좋았겠지만 아마 압수수색이라는 거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어떻게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할 것인가. 지금 딱 출근하면은 언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 메시지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침에 바로 나왔는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면 어느 정도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부분의 인사청문회는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검사들이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 출신이나 이러면 보좌관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정치를 해온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보면은 아마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한두 분 정도 도와주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법무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와는 그래도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고민하는 것 같고 그 메시지 핵심 내용이 아마 말씀처럼 사퇴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가족들이라든지 다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건 저는 인지상정 맞다 당연하다고 보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빠져나가든지 어떻게 회피한다든지 이랬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지금 메시지도 보면 일단 수사는 수사대로 받겠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고민이 지금까지는 이제 아마 청문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에만 계속 고민을 해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수사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제 수사는 이게 앞으로 계속 재판까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사법부 영역으로 넘어갔다란다 그러면 이 청문회 자체도 과연 그러면 청문회에서 어떤 성실한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계속 성실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들은 과연 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과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만약에 이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바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법무장관이 혹시 임명이 된 이후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후보자도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당시는 이제 장관이 그때가 되면 이제 장관이 그렇죠.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천정배 장관 때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밖에 지휘할 수 없어요. 그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순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는 아마 야당에서 당연히 이거는 만약에 장관이 된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 현재로도 보면 어쨌든 구체적이든 일반적이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모순적인 문제는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가 다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거취 문제도 아마 고민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끝까지 청문회 준비에 임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제 공수처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는 게 공수처거든요. 공수처라는 게 이제 검찰과는 별도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회에서 임명하는 형태로 띄면서 상시 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공수처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딱 맞는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는 만약 법무장관이 된다면 자신이 기획했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 최초의 고위공직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상황은 여러 개 변수지만 일단 그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이제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서 청와대가 알았느냐, 알려줬느냐, 몰랐느냐 이거 가지고 앞서 잠깐 여러 의견들을 들었습니다만은 일단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나오는 반응은 몰랐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청문회 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윤석열 총장 또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하필 청문회 전에 했을까?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인가? 임명권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읽히는 좀 대목이 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이 청와대가 굉장히 당혹해하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예. 이제 더 좀 곤란한 상황이 됐었던 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야당에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게 될 예. 것이고 증인을 신청할 겁니다. 현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각 기관들 요청을 하겠죠. 예. 그 기관들은 압수수색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는 답이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증인들을 몰아서 막 물어보게 되면 현재 관련해서 제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결국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겠죠. 조국 예. 후보자는 나는 관련이 없다, 모른다라고 일관할 것이고 증인들은 제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료 예. 제출에는 이미 검찰에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인사청문회에서는 검토한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 여당에서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냥 억지 논리로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예. 이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야당에선 당연히 이거 특검이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또 특검을 가거나 그런 선례가 남게 된다면 그러니까 공수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직 법무부 장관을 하더라도 우리는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예.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이 물론 인사청문회가 뻔히 예상이 되고 예. 임명이 되는 상황이 얘기된다면 이건 결국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당혹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청와대는 그동안의 관리를 비춰봤을 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예,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기자들의 많은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을 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를 넘어서 여권 전체에 검찰과 여권이 충돌하는 것인가, 나아가서는 검찰 윤석열 총장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와 임명됐던 이 윤석열 총장이 충돌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다른 결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검찰이 이 살아있는 실세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동안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펴였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야권에서는 반신반의하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가 지금 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는 이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을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권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사실 이렇게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격 수사하는 거는 평소에 지지해 왔던 일이라 그렇죠. 겉으로 이렇게 불쾌하다고 표현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개혁의 가장 상징이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비대화, 그다음에 검찰의 권력화, 또 뭐 일종의 검찰의 신형화, 이 예. 부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에나 공히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뭐 여권 전체적으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예.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데 왜 느닷없이 사법부가 들어왔느냐, 이제 검찰이 들어왔느냐라는 지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 해석을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정말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가름을 하고 수사로 그 결과를 드러내 예.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검찰의 또 여러 지적 중에 하나는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아니면 B의 별건으로 들어간단 예. 말이죠. 또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언론풀이를 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예. 저는 그것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과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좌고면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검찰에서의 그 엄정한 예. 증거 입각한 수사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혹해하면서도 사실은 언뜻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속내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지지해왔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요. 도대체 검찰의 속내가 뭐야?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조국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니 답변할 수 없다라는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했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정말 윤석열 총장이 의지를 갖고 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의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국당이 지금 조금 뭐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 뉘앙스가 좀 다른 게 자꾸만 낙마를 시키려고 그래요. 예. 낙마가 아니라 검증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표를 낙마로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거 흠집내기로 가는데 일단 그런 검증이 끝난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이 결론을 정해갖고 가는 거에 그런 앞뒤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수사받는 법무장관이 생긴다면은 사실 굉장히 이거는 곤혹스럽죠.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잘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뭐 의혹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라든가 논리를 잘 개발해서 거기부터 출발해야지 그 뒷단을 지금 생각하고서 뭘 한다는 것은 좀 자유한국당도 뭐 잘못된 지금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받는 법무장관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빨리 자진 사퇴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수사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한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아마 근데 이거를 수사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에요. 대부분 아마 폭로하고 이런 분들도 보면 대부분 검찰 출신 의원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뭐 본인이 제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결국은 정치의 영역을 수사로 끌고 간 게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변은봉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한 얘기 중에 이것이 조국 후보자에게 이 청문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이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위원들이 질문을 던지면 조국 후보자가 그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안이므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답변 형태거든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인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정확히 윤석열 총장의 의도, 속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초반에 압수수색이 된다는 속보가 나왔을 때 이제 거의 두 가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냥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뭔가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자유한국당도 길었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줄어들고 오히려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얘기하겠다는 분이 본인이 이런 많은 좀 흠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강행해야 할 만큼 인물이 그분밖에 없는지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임명 당시에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셨거든요. 그러면 굳이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건지 인력풀이 그 정도로 좁았다는 것인지 이 정도로 흠이 있고 국민들 사이에 현재 경제, 외교, 안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모든 이슈가 지금 조국 이슈로 지금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은 인물을 굳이 강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얘기를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윤석열 총장의 어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법무부라든지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이 이뤄진 상황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국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법대로 한 것이다라는 쪽에 좀 많이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